자, 오늘은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33쪽이고요. 자, 생각톡을 보시면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는 수열 3회내 첫 장부터 제5항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요 시그마는 바로 이제 합의 기호라는데 영어로 합이 썸이잖아요. 이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가 이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SN이라고 그러죠. A1부터 AN까지 합. 이거를 요렇게 나타내는데, 이거 읽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를 먼저 읽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 의미는 요 K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N까지 대입해서 더하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항을 AN이라고 쓰는데 그 AN에서 그 N을 K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1부터 AN까지 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딱 거꾸로 이 시그마로 표현된 합을 이렇게 풀어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일반항 AK K에 대입하는 거죠. 1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대입하여 얻은 N개의 항을 합하는 거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다. 그리고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러한 꼴을 나타낼 수 있기만 하면 꼭 K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N과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시그마 기호로 나타낸다면, 그쵸? 요 2, 4, 6, 64까지 나열된 요 수열의 일반항 2n을 구하시고 그 2n을 n을 K로 바꾼 다음에 또 요건 중요한 게 1부터 32까지인데 요 항의 개수가 바로 32개를 의미하겠죠. 자, 일반항을 이용해서 요 끝에 오는 숫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거를 또 이렇게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요거 문제 1번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의 K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의 K제곱분의 1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찾으셔야 돼요. 공차가 3인 등차수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항을 찾으세요. AN은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3이에요. 3 곱하기 n-1. 정리하면 3n-2가 되겠죠. 요 n을 k로 바꿔서 이러한 꼴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쪽에다 쓰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자, 어디까지일까요? 요 3n-2가 22가 되게 하는 n값. 얼마입니까? 8이죠, 8. 네, 여기다 8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 항을 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로쳐 주시고 3k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냐. 이 규칙을 보니까 앞에 곱해준 숫자가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곱해준 숫자는 요 앞에 있는 숫자보다 2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요게 2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자, 2k 마이너스 1이 19가 될 때 그 k 값, 요게 19가 될 때 k가 10이 되겠죠. 그죠? 10까지 대입해서 이렇게 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k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또 k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합의 꼴로 한번 직접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13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요 설명을 보시면, 그쵸? 요 시그마 기호는 비단 요 1항부터 n항까지 합만 표현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중간 부분에서 n항까지의 차례합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항들이 다 연속적인 항들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 거 뭐 2라든가 3이라든가 뭐 10이라든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SN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AN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또 항의 개수는 무조건 N개고요. 이것이 바로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은 자, K는 6부터 N까지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4부터 시작하니까 4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4. 그다음에 5, 15가 될 때까지. 그죠? 이렇게 꼭 첫째 항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부터 차례대로 더한 합을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것들은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SN에서 SN- 이런 식으로. 그죠?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도 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10부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K는 10부터 20까지 7의 K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시그마 K는 5부터 그죠? 5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6부터 K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6, 3, 18. 그 다음에 7 대입하면 21이죠.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면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27, 그 다음에 30, 11까지 대입하니까 33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부터 시작하는 거죠. 3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아래 토론하기는 이 수열의 합을 봤을 때 지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연우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 한 사람만 맞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수처럼 얘기한다면 여기다 위에다 칸이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시그마 그죠? 공차가 2이고 첫째 항 2니까 일반항 2K가 되겠죠? 그다음에 K는 1부터 512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현우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자 10까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이고 공비가인 등비술 일반항은 2의 N제곱 아닙니까? 그죠? 2의 K제곱 이렇게 어느 두 사람 뭐 다 이렇게 맞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겠죠. 더한 결과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런 수열의 합 같은 경우 아니면 항을 나열할 때 나열해서 수열을 나타낼 때는 적어도 세 번째 항까지는 나타내 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면 더 논란의 여지는 없겠고요. 미리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는 만약에 이 지수가 나타내는 요 시그마처럼 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8이 와야 되겠죠. 2, 4, 6이 와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현우처럼 한다면 여기 8이 와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세 번째 항까지 나타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쪽을 보겠습니다. 시그마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읽어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그마가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항 앞에 상수가 곱해진 경우에는 시그마 앞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 이렇게. 또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K가 아닌 문자가 올 경우에 상수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냥 N을 바로 C에다가 곱해버리면 된다. C를 이게 N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러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해서 또 이 상수, 요 AK 앞에 곱해진 요 개수를 BK 앞에 곱해진 개수를 시그마 앞으로 바로 동시에 보냅시다. 자, 시그마, 자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제 주어진 이제 조건식에 있는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 다음 이거는 특히나 상수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오는데 바로 10을 그냥 5에다 곱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네, 90입니다. 자, 13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아닌 다른 수열들, 그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자연수의 합, 아니면 각각을 제곱한 자연수의 합,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요것들을 각각 세제곱해서 더한 최소한 이 세 개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건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어떻게 이 시그마 K제곱 공식이 나왔는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n제곱 더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그마 K제곱은 자연수를 제곱해서 차례대로 더한 합은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공식을 유도한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 K 세제곱, 이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각 세제곱에서 더한 합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수를 더했을 때의 결과의 제곱이니까 외우는 건 연관성이 있어서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시그마, 특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활용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외우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바로 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바로 쓰겠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m,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계산하면 1240 나오고요.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 4, 6, 8, 10이니까 짝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요. 시그마 1부터 K는 1부터인데 요 2K잖아요. 2K. 그러니까 5개 항이니까 5로 끝나는 거 맞는데 요거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요 2K의 세제곱은 8K 세제곱인데 그 8을 앞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이 공식이죠.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걸 계산하면 18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은 그야말로 이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데요. 일반항이 요거죠. 그래서 먼저 시그마로 나타내 주고 요거를 전개해 준 다음에 시그마를 분배해서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합 공식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답을 구한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13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처럼 이걸 전개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먼저 곱하면 합차 공식에서 k제곱 마이너스 되겠고요. k를 또 마저 곱하니까, 그죠? 바로 쓰겠습니다. k 세제곱 마이너스 k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가로하고 k 세제곱 마이너스 k인데 시그마를 분배했다고 치고 바로 들어갑시다. 시그마 k 세제곱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근데 55, 또 55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2970이 나와요. 그다음 이것도 일단 먼저 시그마로 표현을 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자 앞에 곱해진 숫자가 자연수죠. 12까지인 거 분명하고요. 앞에는 k. 그 다음에 뒤에 곱해준 숫자는 5, 6, 7. 역시 자연수가 나열된 건데 앞에 있는 숫자보다는 4만큼 커요. 4만큼. 그죠? 네. 자, 이것도 전개를 해준 다음에 시그마를 분배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먼저 k제곱이죠.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이거 4k인데 4를 앞으로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6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항이 이렇게 분수식의 꼴로 나와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그런데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 거죠. 분모가.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K 더하기 1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A고 얘가 B인데 B-A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B-A분의 1은 생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대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K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또 99까지 대입했을 때 쫙 더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지워지게 됐어요. 맨 앞에 1과 맨 뒤에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두고 K에다 1 대입해보세요. 얼마야? 2분의 1이죠. 2 대입해보세요. 6분의 1이죠. 3 대입해보세요. 12분의 1이죠. 이걸 어떻게 더합니까? 다 분모가 다 달라요. 다 통분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반드시 AB분의 1 형태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해서 변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그 공식을 기억하시고 이게 A, B거든요. 자, B에서 A를 한번 빼보세요. 4죠. 4분의 1은 앞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4K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4K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것도 1 먼저 대입하세요. 네? 자, 여기다가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울게요. 자, 1 먼저 대입하면 얼마? 1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해보세요. 5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진단 말이에요. 15가 될 때까지. 자, 여기다 15 대입하면 60 빼기 3분의 1이니까 57분의 1이죠. 여기다가 15 대입하면 61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치워지죠. 아까처럼. 예제처럼. 요거와 요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요. 요 1번에 지금 정답만 먼저 적어볼게요. 61분의 15가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이제 지우고 이제 요 가로 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시그마로 먼저 나타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죠. N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일반항이니까 N을 K로 바꿔서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얘가 B라는 거. B에서 A를 빼면 2죠. 2. 그 2분의 1은 앞으로 보내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2K-1분의 1 빼기 A분의 1이죠. 자 2K 플러스 1분의 1 이게 B분의 1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K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쭉쭉쭉 해서 N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차례로 지워져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1 남고 맨 뒤에 2n 더하기 1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요. 2n 플러스 1분의 n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래 비교하기 보시면 이거를 나타낸 건데 시그마로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합인데 표현을 달리한 건데요. 뭐 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걸로 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일단 요거 지우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는 1부터 5까지죠. 5까지 K제곱. 이렇게 써줘야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을 쓸 수 없고요. 민준이가 한 거는 먼저 이걸 전개해야죠. K제곱 더하기 10K 플러스 25거고 여기다가 시그마를 분배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결과는
2815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